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조세 총론은 평균 2문제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거는 한 문제밖에 없어. 한 문제는 막 잡탕 문제야. 알아들었나요? 막 지엽적인 법조문을 끌어다가 한 문제면 못 맞춰. 찍는 거야, 하나는. 그래도, 그래야 점수, 왜 그러니? 출제자 마음이죠. 그 출제자는 약 60점에서 70점 맞게만 출제를 한다고요. 수급 조절을 하는 거야, 수급 조절을. 그래서 세법도 10개에서 12개밖에 못 맞춰. 그럼 나머지 점수는 어디서 보완을 해야 돼요? 지적법에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등기법도 어렵잖아요. 그럼 됐어. 좌우간 여기 봐요. 보자고 공부해요. 자, 성립시기, 확정시기 끝났어요. 이번 시험에는 이게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예정이 들어가면 예정은 어쩌고 저쩌고 말일날 성립해요. 말일날 성립한다고 아까 배웠잖아요. 예정은 항상 말일. 그럼 여자분들은 몇 살까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렇구나. 뭐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죠? 남자는 몇 세까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남자는. 70까지. 능력이 될 때까지. 요즘은요 80대 90대도 건강관리 잘하면 왕성하게 부부생활을 한대요. 지겹다고? 말도 안 되다니. 그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진짜 그렇다고 그래요, 의사들이. 좌우간 남자는 건강, 뭐 죽을 때까지 부부 생활을 즐겁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건강상 좋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소멸로 들어갑니다. 소멸. 자, 조세는 채권이다, 채무다. 세금은 채권이에요, 채무예요? 예? 소멸. 조세는 채권이에요. 항상 정부 입장, 받을 거. 우리의 입장은 채무고, 정부 입장에서 법대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조세 채권이 소멸되는 세율은 법에서 5가지밖에 없어요. 5가지. 납부하면 세금 안 내도 되죠? 소멸. 충당돼도 세금 안 내도 된다. 뭐라고 나왔어? 조세 채권의 실현. 즉 돈 내고 없애버리는 거야. 그럼 충당이 뭐라고 배웠어요? 충당은 납부할 세액이 있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야. 근데 갑돌이가 환급받을 세액도 있어. 환급받을 세액이 예를 들어서 30만 원이야. 그럼 법은 어떻게 할까요? 100만 원 받고 30만 원을 안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100만 원에서 30만 원을 빼고 얼마만 납부하는 거다? 70만 원만 납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때 30만 원은 뭐 됐다고 얘기했다? 충당됐다. 그럼 30만 원 돌려받을 거를 못 돌려받죠? 그럼 30만 원은 뭐다? 납부에 충당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깠다, 퉁쳤다, 퉁치고 70만 원만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충당. 그래서 환급받을 세액을 30만 원 못 받죠? 그럼 30만 원은 납부에 충당됐다 그래요. 즉 세금 낸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은 뭐다? 조세 채권의 미실현. 이거는 세금을 안 냈어. 안 냈더라도 법에 의해서 소멸되는 거예요. 자, 법에 의해서 부과, 취소, 취소. 자, 취소는 뭐다? 정부가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거야.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 뭐가 되는 거야? 무효. 처음부터 없던 걸로 본다. 무효는 세금을 잘못 부과했으니까 취소시켜야 돼. 그래서 취소는 무효다. 무효는 처음부터 없던 걸로 보니까 세금 안 내도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척기간. 아까 배웠죠? 제척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럼 세금 낼 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면은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이 뭐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 부과권이에요. 부과할 수 있는 기간. 이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세금 내라고. 이게 제척기간이야. 그럼 세금은 죽을 때까지 부과를 못해. 죽을 때까지 부과하면 부과한다 그러면 납세자가 눈을 못 감고 죽어. 걱정돼서. 알아들었나요? 일정 기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그래서 일정 기간이 뭐다? 사기부정이야.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더 늘어나 15년. 그러나 출제 안 돼요. 기간이 늘어난다.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면 제척기간이 몇 년이다? 10년. 어떻게 외워? 사기부정은 정부가 열받잖아. 열받으니까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그 다음 이거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무신고. 절대 시험은 무신고라고 나오지만 고급스럽게 뭐라고 나와?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무신고. 그럼 무신고는 몇 년 안에 부과를 해야 돼? 7년. 그럼 7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어요. 그거 7년 어떻게 외워? 무칠래 7년. 세금만 내니까 무칠래 7년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몇 년 안에 부과를 하라? 5년.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과소신고했어. 적게. 그러면 10년, 7년 빼고는 전부 5년으로 들어갑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길어. 근데 출제 안 된다고요. 출제되는 거는 세 가지예요. 사기, 부정, 열받네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되고, 무신고는 무칠래 7년 안에 부과를 하다고, 나머지는 5년. 그래서 이 기간이 지나면, 즉 제척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이거를 물어봐. 그 다음 두 번째는 5년, 7년, 10년 제척기간에 기산일을 3번 물어봤어요. 그럼 신고하는 조세 몇 개? 3개. 결정하는 조세 3개, 6개가 기본이라 그랬어요. 그럼 5년, 10년, 7년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이렇게 기산해서 5년, 7년, 10년을 따지고, 자,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절대 다음 날 하면 안 돼요. 납세 의무 성립일 몇 월 며칠? 6월 1일부터 5년, 7년, 10년을 기산합니다. 이게 3번 출제됐다고요. 결정하는 조세 3개.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3개 기억하세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신고하는 거잖아. 그 다음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3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하나 뭐가 있다?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절대로 납부기 한 다음 날 하면 안 돼. 납세 의무 성립일. 이거를 5글자로 줄이면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몇 월 며칠? 6월 1일. 3번 출제됐다 그랬어요. 기산일. 자, 이게 제척기간이야. 요거 꼭 기억해야 돼요. 납부기한에 다음 날 하면 큰일 나요. 왜?
과세 기준일에 세금 낼 의무가 성립되니까 납세 의무 성립일. 5글자로 과세 기준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척기간 끝났네. 그럼 제척기간은 3가지로 출제돼. 이 3가지로 형태로 출제돼요. 자,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5개가 있어. 5개. 그래서 뭐가 나와? 사망. 사망에서 상속이 개시되죠? 그럼 이거는 소멸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법에서는 5개밖에 없다고요. 요렇게. 사망에서 상속을 받으면 이거는 소멸사유가 아니라 이전받는 승계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소멸사유는 5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엉뚱한 용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X예요. 그 다음 법인의 합병이다. 법인을 합병하면 합병법인은 세금 내야죠. 그럼 이런 것도 5개가 아니니까 소멸사유가 아니다. 이거는 이전받는 승계사유다. 5개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이 연수를 물어봐. 사기부정 열받아 10년. 무신고 무칠내 7년. 이게 아닌 거는 전부 5년으로 들어간다. 그럼 세 번째는 결정하는 조세는 다음 날 붙으면 안 돼요.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그래서 제척기간은 이렇게 3가지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기간 안에 이제 부과를 합니다. 이 기간 안에 부과를 하면 우리들에게 세금 내라고 뭐가 나와? 고지서 발급을 합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된다?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이 기간 안에 부과를 합니다.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그럼 이때부터 뭐다? 소멸시효가 시작된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울 게 소멸시효다. 그럼 소멸시효가 이제 고지서가 날라왔죠? 소멸시효는 고지서가 날라왔다고요. 자, 소멸시효가 뭐다? 징수권. 즉,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있는 기간. 잘 안 나오냐? 기간. 세금은 죽을 때까지 징수를 할 수 없어. 일정 기간 안에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세법에서 뭐라 그런다? 소멸시효. 글씨 잘 적어요. 자, 징수할 수 있는 기간. 자, 잘 들어요, 이제. 국세, 지방세는 원칙이 뭐다? 5년 날에 징수를 해야 됩니다. 소멸시효. 단 5억 이상 금액 갖고 따져야 국세는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 10년. 그러나 원칙은 5년이에요. 5억 이상 국세 10년. 5천만 원 이상 지방세는 뭐다? 10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됩니다. 그럼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전부 다음 날이야. 전부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징수를 하고 5억 이상의 국세는 10년 이내에 징수를 하고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게 소멸시효입니다. 이 기간 안에 징수를 해야 됩니다. 징수를 안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세금 낼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한 장짜리로 마무리 지어야죠. 1페이지 제일 안에. 저건 틈날 때마다 강의 노트를 보시고 틈날 때마다 이제 한 장짜리를 보고 여기에 없는 거는 요약집을 봐야 되겠네요. 1페이지 제일 아래. 자, 왼쪽이 항상 제목이다. 소멸.
왼쪽 1페이지 제로스. 좌우간 한 장짜리가 돼야 세법이 되는 거예요. 소멸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5개. 왼쪽 납부 충당. 납부 충당. 이제 3개가 어디 있어? 가운데 부가 취소. 제척기간 만료. 소멸시효 완성. 5개 찍혀 있죠? 그 왼쪽 제일 아래 제척기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게 제척기간. 자, 원칙 몇 년? 5년. 무신고하면 무칠래 7년. 사기부정 열받아 10년. 숫자 3개 왼쪽에. 자, 오른쪽 끝으로 갑니다. 이제 소멸시효. 자, 오른쪽 끝에 소멸시효. 오른쪽 끝에. 자, 소멸시효. 언제까지 징수해야 돼? 5년. 단 10억 이상. 5억 이상은 몇 년 안에 부과를 해야 된다. 10년. 국세는 5억 이상.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은 10년 안에 징수를 해야 돼요. 5억 이상 5천만 원이 안 되는 거는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왼쪽, 오른쪽. 왼쪽은 뭐다? 제척기간의 연수. 오른쪽은 소멸시효의 연수. 자, 요약집 한번 봐요. 자, 요약집에 여기에 이번에 개정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요약집은 쭉 봐주세요. 설명 다 한 거예요. 요약집. 자, 17페이지 요약집. 자, 17쪽. 자, 17쪽 보면 제척기간의 기산일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신고하는 세금은 신고기한의 다음날 별 딱 붙여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3개는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다음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7페이지. 자, 소멸시효. 원칙은 5년. 단 국세는 5억 이상은 10년. 지방세는 얼마 이상? 5천만 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5억이나 5천만 원 이상을 따질 때는 가산세를 제외한다는 거예요. 이거 개정법. 개정된 거예요. 가산세 포함해서 5억 원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세부담이 너무 크므로 제외. 그래서 소멸시효에서 가산세를 물어볼 때는 포함해서 5억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외해서 따진다는 것. 이거 개정법이라고요. 됐어요?